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9일 금요일 아침 8시 45분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던 거죠. 오늘은 분위기가 좀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죠? 그 반도체만 빠진 게 아니고 골고루 다 빠졌거든요. 어젯밤에는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하락을 하면서 이제 우린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그 전날부터 많이 빠졌죠. 반도체 지수가 대폭락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얼마 안 됐으니까. 반도체 지수가 대폭락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잘 버티는 걸 보면서, 소외됐던 친구들이 잘 버티는 걸 보면서, 아이 그래 뭐 AI만 조정이 나타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면은, 어제 밤까지 하락하는 걸 보면서는 다른 친구들도 빠졌잖아요. 기존에 잘 나가던 소외됐던 친구들마저 좀 같이 빠졌기 때문에, 러셀 지수 이런 친구들이 같이 빠졌기 때문에, 야 조정이 그 조정의 범위가 AI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친구들로 넓어졌구나, 시장 전반적인 조정을 대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시장 조정의 어떤 범위가 넓어졌다, 넓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강세장 자체가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강세장인 거는 맞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대응은 눌림시 매수 대응이 맞는데, 근데 눌림시 매수라고 해서 당장 오늘 밤에 매수를 해야 되고 당장 지금 매수를 해야 되고 그건 아니죠. 그죠? 아직 구체적으로 눌림시 매수를 언제 하냐, 그 타이밍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조정이 좀 계속해서 깊어지고 연장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그리고 조정의 범위도 말씀드렸다시피 AI의 쏠림이었다가 다른 친구들 시장 전반적인 조정으로 지금 범위도 넓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금리나 기대감 자체는 짱짱합니다. 금리나 기대감 자체가 죽은 건 아닌데, 지금 시장에 이렇게 막 조정을 보이는 것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오늘이 미국 옵션 만기와 관련해 갖고 파생 상품 쪽에 의한 어떤 기술적인 측면, 또 그리고 AI의 지나친 쏠림에 대한 경계, 또 그리고 한동안 러셀 지수가 막 그 일주일 만에 막 10%씩 오르고 그랬죠. 이런 엄청났던 좀 과도했던 시세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금 조정이 나오는 것이라고 보는 게 일단 적합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뭐 반도체 섹터 쪽에는 뭐 트럼프가 뭐라 하고 바이든이 뭐라 하고 해서 뭐 어떤 그 조정의 빌미 이런 게 있긴 있었는데, 근데 일단 굳이 그런 조정의 빌미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은 기술적으로 너무 다 쏠림이 심하고 너무 좀 과열이 심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딱히 어떤 재료가 없이 그냥 기술적인 측면으로도 이 시장의 움직임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모습들, 기본적으로 일단 금리나 기대감 자체가 후퇴한 건 아니다라는 거. 지나치게 낙관론이 좀 심하긴 했죠. 그래서 금리와 달러도 말씀드렸다시피 찔찔찔찔찔 떨어진다, 굉장히 느리게 떨어지고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금리와 달러가 어젯밤에 좀 반등을 한 것도 약간 이런 기술적인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찔찔찔찔찔찔 굉장히 느린 속도로 금리와 달러가 하락하고 있었는데, 금리나 기대감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고 그냥 기술적인 측면에서 얘네도 일부 좀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조정 가능성을 좀 높였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젯밤은 그래서 그죠, 금리와 달러가 좀 올랐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그렇다라고 해서 이런 점이 그 금리나 기대감을 후퇴시킨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잔잔하게 있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젯밤에 이제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은, 22 유로존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셔야 되겠고, 시장에 특별한 영향은 없고,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왔는데 예상보다 조금 많았다. 그렇지만 이게 경기 침체를 의미하고 그런 건 아니라서 그냥 패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상보다 좋았던 지표도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페드 매뉴팩처링 인덱스, 이런 거는 또 굉장히 또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미국 경제 또 괜찮기도 하네. 어쨌든 근데 그렇다라고 해도 이 금리나 기대감을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요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냥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 알고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 어젯밤 뭐 나머지 특별한 건 없죠. 물론 뭐 시카고 연은 총재나 이런 사람들이 경고하는 이런 발언도 있습니다. 금리 빨리 안 내리면은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긴 있는데, 트럼프는 그저 또 11월 달까지 대선 전에 금리 내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하여튼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저기 바이든이 빠르면 이번 주말에 대선 후보 사퇴 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점들은 뭐죠? 어떤 트럼프 베팅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이
가만 생각해보면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보면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귀에 총을 맞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번 주에 급속히 러셀 지수 이런 게 계속해서 오르면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우호적인 그런 종목들 어떤 뭐 트럼프 베팅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이제 금요일인데 약간 이런 흐름이 좀 과열되긴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이 이 후보 사퇴를 결정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바이든의 후보 사퇴 결정은 어떤 이런 트럼프 랠리의 어떤 뭐 일시적인 뭐 쉬어감 어떤 뭐 조정 이런 거를 좀 부르는 어떤 재료 노출의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를 기대감으로 해서 이게 계속해서 트럼프 베이팅이 이어졌던 건데 여기에 만약에 이제 딱 바이든이 사퇴한다라는 재료가 나온다라면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그죠 이런 어떤 그 트럼프 당선 가능성과 관련된 이런 호재를 다 반영해갖고 어떤 뭐 재료 노출의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좀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요즘에 물론 이제 금융시장도 굉장히 난폭하긴 한데 정치가 시장을 움직이는 이런 것도 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 계속해서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뉴스들이 있었다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고요. 저기 미국 증시 마감하고 넷플릭스 실적 발표됐습니다. 실적 괜찮았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실적의 영향 덕분인지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이제 시간 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도 일부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그럴 수 있긴 있겠는데 별로 이제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 자체가 별로 좋은 건 아니라서 큰 뭐 우호적인 요인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22 금리 동결했다고요. 그죠? 요거 알고 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중국 3중전회가 폐막이 됐습니다. 이거 기대감 등등으로 인해서 어제 중국 증시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근데 이제 기존 정책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지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3중전의 내용이 좀 그렇다라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예전 같은 양적 성장 그런 거를 강조하기보다는 질적 성장. 야, 성장이 좀 느려도 되니까 우리 좀 천천히 우리 좀 내실을 다지면서 성장을 하자. 요런 관점이 좀 많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어젯밤 뭐 중국 증시 움직임, 어젯밤 홍콩 뭐 그런 쪽의 움직임은 일단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오늘 오전 10시거든요. 내일 기자회견 후라고 써 있죠. 이게 이제 그 기사가 이제 어제 쓰여졌기 때문에 내일이라 써져 있는데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잠시 후 이제 한 1시간 남았죠.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중국 증시가 뭐 조금 좀 그래도 움직일 수는 있다 싶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후에 이달 말에 부양책 검토 가능성 이런 것도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튼 중국은 계속해서 이제 경제를 좀 띄워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밤에 있었던 일들 좀 기술적인 이야기들 조금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보시다시피 분위기가 안 좋았죠. 어젯밤에는 이제 다 빠진 겁니다. 어젯밤이 사실 좀 어젯밤이 그래도 좀 비교적 평상시에 볼 수 있었던 그런 하락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러셀 지수도 빠지고 나스닥도 빠지고 S&P도 빠지고 다우도 빠지고 다 빠졌고 하락한 종목 수도 제법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지도를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평상시에 AI 쏠림 장하고 똑같네. 엔비디아 오르고 다른 종목 다 빠지는 그런 장하고 똑같네라 볼 수 있겠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장하고는 좀 다른 게 엔비디아가 이미 힘이 한번 빠졌단 말입니다. 그죠? 엔비디아가 장대 음봉을 한번 얻어맞은 상태에서 2% 상승한 거라서 이거는 평상시에 엔비디아 쏠림이 있는 거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2%가 올랐지만은 저게 상승한 게 아니라고요. 그죠? 엔비디아의 차트를 보시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어떤 의미 있는 매수세 같은 걸 좀 보여줬었어야 되는데 뭐 물론 어느 정도 잘 버틴 거긴 합니다. 상당히 역시 대장이라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야, 잘 버텼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근데 이걸 보고 좋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일단 아래쪽으로 축축 처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 중인 거고 이건 이제 단지 단기 바닥 가능성 정도 좋게 얘기해줘서 단기 바닥 가능성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이걸 좋다라고 이야기는 하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락 중 그냥 하락의 일시 정지 정도로 일단 보는 게 적합할 것 같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상승의 의미를 일단 그렇게 크게 부여하기 어렵다면은
전반적으로 어젯밤은 시장은 그냥 다 빠졌다. 오래간만에 보는 어떤 전형적인 하락장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이렇게 상승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점 있다라 말씀드렸죠. 다시 AI의 쏠림이 나타나나? 다시 다른 친구들이 소외가 되나? 이거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하루 보고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다시 일단 반도체로 쏠리고 AI로 쏠린다는 그런 신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AI도 굉장히 약하고 반도체도 굉장히 약한 그런 모습입니다. 반도체 지수도 좀 잠깐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지수 보면은 0.3% 올랐다고요. 이게 상승한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지력이라고 볼 수 없어요. 다만 이제 전일 낙폭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하락의 둔화가 된 거지 이거를 의미 있는 뭐 어떤 그런 걸로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재수 없으면 또 빠지는 겁니다. 재수 없으면 또 빠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더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물론 여기가 이제 전저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어떤 지지력이 있는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당장 급락 폭락은 멈췄는데 아무튼 이거는 계속해서 시장이 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AI 친구들, 반도체 이런 친구들은 계속해서 지금 조정이 일단 지속되고 있고 심화가 되려고 하는 모습이고 이런 반도체나 AI, 나스닥의 약세가 러셀 지수로까지 지금 오히려 전이가 돼가지고 러셀 지수도 지금 같이 약한 모습을 지금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러셀 지수인데요. 지금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눌림시 매수가 맞긴 맞다고요. 근데 일단은 어떤 매수세가 나오고 나서 이제 눌림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지. 조정이 나오니까 눌림시 매수해야 되는 그런 대응을 하는 건 맞긴 맞는데 타이밍이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눌림시 매수하면 되긴 되는데 아직까지 다시 AI가 살아난다, 다시 반도체가 살아난다라는 그런 추세적으로 살아난다라는 그런 신호는 없기 때문에 얘를 이제 눌림시 매수하면 되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문제는 얘도 지금 5일선을 깨고 이제 힘이 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어디서 양봉이 나올 것인가? 어딘가에서 이제 양봉이 나오고 다시 5일선을 돌파한 척하고 그러면 이제 다시 그러면 다시 러셀 지수가 올라가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러셀 지수도 너무 단기간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그 피로감으로 인해서 지금 잘 못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요한 저항에 걸렸기도 하고요. 여기 선이 굉장히 잘 그어졌네요. 여기가 어떤 저항으로 인식이 되고 있죠. 여기를 돌파한 척하면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전고점이에요.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러셀 지수 같은 거 만약 여기서 매수세가 등장만 한다면은 한 번쯤 이제 매수를 해볼만 하기도 합니다. 상승 목표치는 좀 전에 제가 선을 그었던 여기 위에까지 봐가지고 여기까지 일단 상승 목표치 잡고 눌림시 매수 전략 할 수 있긴 있습니다. 그게 정석적인 전략이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직까지 그런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양봉 이런 게 등장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의 조정이 나스닥과 반도체에만 한정이 되다가 전 종목 전 업종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 조금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 7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긴 했어요. 7월 17일 날이 미국 증시의 역사적인 어떤 미국 증시의 어떤 지난 뭐 수십 년간 사례를 봤을 때 7월 17일이 미국 증시 고점 나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고요. 7월 17일에 시작된 조정은 보통 8월 중순이나 이때까지도 극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좀 확대될 가능성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지 막 공격적으로 일단 매수를 하다가는 아직까지 매수세가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쨌든 너무 그런 공격적인 생각은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죠? 트럼프가 당선된다라는 걸 갖고 트럼프 베팅에 단기적인 과열 그리고 어쨌든 러셀 지수 자체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강했던 건 맞는데 일단 이런 피로감을 좀 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언젠가 매수세가 나오면 러셀 지수 매수 이런 걸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스닥이나 S&P는 잘못 매수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죠? 눌림시 매수가 맞긴 맞으나 AI가 비싸다 그런 인식 등이 있어가지고 지금 일단은 지금 나스닥 이런 거는 함부로 매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스닥인데 21선을 그 전날 붕괴시켰단 말이죠. 17일 날. 한 번에 와장창 깬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단기낙 폭과되면은 양봉을 만들어줄만 했어요. 근데 어제 밤에도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조정이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함부로 이제 러셀 지수는 모르겠는데
S&P나 나스닥을 이제 함부로 지금 눌림시 매수로 잘못 접근하면 좀 큰일 날 수도 있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너무 이례적인 랠리라고요. 이례적인 랠리. S&P 지수가 뭐 하루에 2% 이상 하락한 게 지금 몇 년이 넘었습니다. 하루 2% 이상 하락한 거를 본 게 몇 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변동성 지수도 극단적으로 안정적으로 지금 밑바닥에 깔려 있고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지금 상황은 지금은 어쨌든 좀 이례적으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하락할 때도 이례적인 하락 같은 거를 좀 이례적인 큰 조정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냥 평상시 생각으로, 평상시 강세장의 마인드로 이 정도 빠졌으니까 눌림시 매수할 만하지 라고 하면서 이제 많이 올랐던 S&P와 나스닥, 특히 그저 반도체와 IT 빅테크에 영향이 있는 S&P, 그래도 S&P 나스닥은 아니잖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S&P 이런 거 접근하셨다가는 좀 이제 좀 피해가 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전략은 맞는데요, 강세장이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약간 시장의 컨셉이 쏠렸던 친구들 말고 소외됐던 친구들을 좀 좋아하는 지금 그런 컨셉으로 좀 돌아선 것 같으니까, 지금 어쨌든 S&P나 나스닥 쪽은 안 쳐다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다. 러셀 지수도 어쨌든 좀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변동성 지수 자체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빅스가 크게 튀어 올라오면은 아무래도 러셀 지수에도 악영향이 좀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빅스가 다소 좀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이거 변동성 지수 추종하는 그 ETF거든요. ETF 가격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지금 ETF를 보고 계신 건데, 보시다시피 21선이, 이런 ETF들 가격은 21선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급격히 어젯밤에 보시면 21선을 2거래일 연속으로 안착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더 올라가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저는 일단 당장 여기서 이거가 올라간다라고 베팅할 생각은 일단 별로 없긴 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만약 이런 상품 베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얘가 한번 내려왔을 때, 내려오고 나서 이평선들이 이런 게 잘 정렬이 되고 여기서 힘을 한번 모았을 때, 그때 이제 한번 눌림시 매수로 이제 접근할 생각은 있긴 있는데, 지금 당장 이거를 뭐 들어갈 생각은 일단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빅스가요. 얘는 얼마든지 더 튀어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말씀드렸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얘가 한 번에 훅 튀어 올라와갖고 시세를 빡세게 줘버리면은,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여기서 올라가는 그런 건 기대 못할 수 있다고요. 그죠? 만약 여기서 빅스가 훅 올라가 버리면은 시장은 순간적으로, 대형주들은 순간적으로 그 빅스가 그렇게 한 번에 쭉 올라와 버리면 S&P 지수도 한 번에 훅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죠? 생각보다 많이 빠져버릴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S&P 지수나 나스닥이 이렇게 한 번에 훅 많이 빠져버리면은 뭐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건전하게 상승 에너지를 회복하는 그런 건전한 조정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런 변동성 지수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 훅 튀어 올라와 봐야 이런 건 약간 오버슈팅 이런 걸로 좀 인식이 될 수 있고, 변동성 지수가 추세적으로 살아나려면은 제 생각에는 어떤 이런 한 번 더 이런 어떤 확인 과정, 어떤 저점에 대한 확인 과정과 추세적인 상승을 위한 어떤 힘 모으기 과정,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더 올라가면은 이거는 그죠? 단기 S&P의 단기 언더슈팅, 빅스의 단기 오버슈팅으로 밖에 인식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 지난번에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때처럼 이런 식으로 좀 추세적으로 이게 빅스가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지난번에 사례들 잘 보시면 됩니다. 그죠? 지난번에도 보시면 이렇게 쭉쭉쭉쭉쭉 떨어지다가 결과적으로 21선들이 옆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기어가고 61선까지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와중에 이제 이런 선들을 차분하게 단기 바닥 다지는 과정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힘을 모으는 과정이 있은 뒤에야 그리고 나서 이제 엄청나게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나갔던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빅스의 움직임은 이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이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한번 단기나 폭가들 한번 훅훅 튀어오르는 지금 이런 모습과 유사하긴 합니다. 지금 모습은요. 이게 지금이죠. 지금은 약간 그냥 어떤 바닥에 대한 진정한 그런 테스트 없이 그냥 훅 튀어오르는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런 차이점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정이 뭐 좀 깊어질 수 있으나, 지금 조정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뭐 추세적인 하락 그런 거를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그런 거라고 일단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뭐 TSMC 그죠? TSMC 같은 것도 실적을 발표하고 그랬었는데 잠깐만요. 한번 보고 가면 좋겠죠. TSMC가 실적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은 없었습니다. 본장에서도요. 지금 반도체 쪽은 확실히 좀 어떤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종목들이 너무 비싸. 그래서 가격 조정을 통해서 가격적인 어떤 건전성을 회복하고 다시 이제 AI들의 반도체의 랠리가 시작될 수 있어. 그런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는 겁니다. 그죠? 반도체 조정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저런 내용들 좀 다 봤고요. 시장의 조정이 좀 전반적으로 전업종으로 퍼져나가는 게 아닌가 경계를 해야 될 시점이라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했는데 엔비디아가 아니고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간 외에서 특별한 반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실적 발표했다라고 하는데 이 기술주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일단 마이너스 0. 몇 %. 그래서 지금 한국 증시에도 그다지 일단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좀 다 봤고요. 이제 금리와 달러 이런 거 좀 살펴볼 건데, 이 금리 채권 선물입니다. 그죠? 뒤집어 놔야 금리고. 보시다시피 한동안 너무 낙관론이 그냥 강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 정도로 그냥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금리가 올랐는데 이거는 그냥 이제 일시적인 조정 정도로 보는 게 일단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저거 한 방으로 뭐 완전 낙관론이 사라졌다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아직까지는 조정으로 볼 수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쯤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죠? 금리와 달러의 방향성에 관련해서도 이쯤에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 번쯤 이제 의심할 때가 됐습니다. 이거는 유로화입니다. 뒤집으면 달러 인덱스인데 유로화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젯밤 음봉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젯밤 달러와 채권의 움직임도 그리고 러셀 지수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시장의 베이스에 낙관론이 깔려 있다, 뭐 금리나 기대감이 유효하다, 낙관론을 바탕으로 움직였다라 말씀드렸는데 이런 흐름들의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그 조정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그죠? 찔끔찔끔 떨어지던 금리와 달러가 어젯밤 반등을 한 거라고요. 금리와 달러가. 그러면서 러셀 지수 하락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이런 모습들이 지금 조정이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IT 빅테크만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고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낙관론에 대한 경계 혹은 조정이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다. 근데 아직은 그래도 낙관론이 유효하죠, 그죠? 오늘 밤에 다시 러셀 지수 상승으로 돌리면은 뭐 또 특별한 문제 없이 쓱 지나갈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밤에 다시 금리와 달러가 평상시 했던 것처럼 다시 5일선을 회복하면서 다시 잘 올라가요. 그죠?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다시 약달러가 나타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일단 좀 내용을 살펴봤고요. 달러가 올랐죠. 그죠? 달러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금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값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가 중요한 지지선인데 지지선을 좀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금값 눌림시 매수가 맞습니다. 정석적인 전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근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 조정이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이어지냐, 만약 그렇게 된다라면 한동안 많이 올랐던 금값도 같이 좀 조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금 매수 이런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타이밍에 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구리가 어젯밤에 또 급락을 했더라고요. 중국 증시는 좀 회복하는 모습을 어젯밤에 보였는데, 그러니까 어제 상해종합이나 이런 게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구리값이 또 이렇게 급락을 한 걸로 봐서는 어쨌든 좀 분위기가, 그죠?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조정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3중전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빠졌던 친구가 갑자기 이제 기울기를 굉장히 강화시키면서 또 급락을 한 거기 때문에 또 3중전의 기대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일단 그죠? 이런 게 어떤 반전을 위한 언더슈팅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근데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고 빠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하락, 강화 이런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내용들 전반적으로 살펴봤고, 한국 증시는 오늘 그죠? 미국 증시 부진으로 인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한국 증시는 어제 21선, 코스피는 21선 부근에 바싹 갖다 붙였었는데, 근데 보시다시피 어젯밤 미국 증시가 21선 근처에 간 게 아니고 21선에서 더 멀어졌죠. 나스닥 21선이 여기 있었는데 21선 확 깨고 나서 어젯밤에 21선 근처로 간 게 아니고 21선에서 더 멀어졌잖아요. 그죠? 한국 증시도 그래서 21선에서 더 멀어지는 걸 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뭐 일단 뭐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보고 어쨌든 뭐 지금 상황에서 하방을 뭐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 좀 무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아직 뭐 러셀 지수나 이런 중소형주들의 강한 기운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어서, 러셀 지수 뭐 그렇게 빠져봐야 아직까지 굉장히 강하긴 한 겁니다. 물론 조정이 이제 더 지속될 수 있긴 있는데, 하여튼 지금 이게 뭐 그 빅스가 올라오고 있고 뭐 그러긴 해도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가 뭐 그렇게 뭐 나쁜 것은 아니라고 일단 뭐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트럼프가 당선되면 뭐 주식을 뭘 사야 되지? 그런 낙관론이 아직도 좀 깔려는 있다고요. 어젯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다소 좀 의심을 하기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건 맞는데, 근데 어쨌든 아직도 주식 뭐 사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금리 인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죠? 보시다시피 또 코스닥은 오늘 또 좋은 모습들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뭐 이게 순환매라고 딱 집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하나, 어쨌든 사람들은 뭔가 이게 빠지면 이거 사지, 이런 식으로 좀 어떤 대안을 찾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스닥도 계속해서 일단 찔끔찔끔 올라오려고 그런 모습들이 좀 그런 모습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강하니까 에코프로 친구들이 뭐 조금 좀 오르는 게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HLB 이런 것도 지금 좀 아직 완전히 죽은 건 아니라 한 번 더 꿈틀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어떤 단기 바닥 정도 만드는 걸 좀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정도로 저는 뭐 코스닥을 뭐 매수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만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어떤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일선 위 정도는 올라타줘야, 그래야 좀 올라갈 생각이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엄청나게 강세장, 그런 좋은 분위기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경계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이제 눌림시 매수 전략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좀 확인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그렇게 평상시 강세장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 강하게 접근을 하시면은 좀 아직은 위험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하여튼 그죠? 2차전지 친구들이 또 찔끔찔끔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장 막판까지 봐야 되긴 하는데, 2차전지 친구들이 지금 보시면은 찔끔찔끔 어떤 전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다들 바닥 다지고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시장은 그렇게 일단은 안 좋은 상황까지는 일단 아닌 것으로 일단 보이긴 합니다. 물론 오늘도 반도체는 약하겠죠, 그죠? 삼성전자 하락하고 있고 뭐 그렇긴 하니까. 일단은 뭐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상황이 막 뭔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막 움직이기는 아직까지 좀 확인이 좀 더 필요한,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이 안 끝났습니다. 조정이 끝났다라는 신호가 나와야 뭐 눌림시 매수를 하지. 또 그리고 뭐 지금 상황에서 이 하방 베팅을 하기에는 또 워낙 또 지난 강세장의 어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아직까지 뭐 추세적인 하락 그런 걸 기대하기는 말씀드렸다시피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고요. 지수 차원에서도 확인이 더 필요하고, 이 변동성 지수 차원에서도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한번 훅 올라올 수는 있으나 이게 추세적인 전환은 아닐 거다. 여기서 조금 더 확인 과정을 거쳐줘야 얘가 추세적으로 뭐 시장에 빠진다, 얘가 추세적으로 오른다라 할 수 있을 텐데, 아직 그런 것도 아니니까 일단은 뭐 현금 비중이나 좀 들고, 뭐 적당히 현금이나 좀 들고 있으면서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